초등 3, 4학년 한글 어휘. 급제. 과거 시험에 합격함. 고려시대에는 과거 시험에 급제하면 관직에 임용될 수 있었다. 춘향이는 과거 시험에 급제하여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과 재회하였다. 오랜 노력 끝에 과거에 급제한 그는 가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다. 소수. 어떤 그룹이나 집단 중에서 다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 식장에서 그를 알아본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 이 프로젝트는 소수의 전문가들에 의해 완성되었다.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죽하다. 가루에 물을 넣고 섞어 개어 놓다. 어머니는 송편을 만들기 위해 쌀가루를 반죽하셨다. 어머니는 빵을 만들기 위해 밀가루를 반죽하고 있었다. 반죽을 잘해야 맛있는 빵이 만들어진다. 미어지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이 심한 슬픔이나 고통을 느끼다. 할머니께서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미어졌다. 그의 떠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한 슬픔이 밀려왔다.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사회. 가족, 마을, 회사, 국가 등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든 집단. 경찰과 법의 힘만으로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 구조의 변화는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집안. 가족을 구성원으로 하여 살림하는 공동체. 아버지가 다치신 후로 집안 분위기가 무겁다. 그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했다. 집안 분위기가 화목해서 마음이 편안했다. 해일. 갑자기 바닷물이 크게 일어서 육지로 넘쳐 들어오는 것. 갑작스러운 해일을 만난 배는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갑작스러운 해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해일 경보가 울리자마자 모두가 대피하기 시작했다. 폭우.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는 비. 경기 북부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인하여 주민들이 물난리를 겪게 되었다. 어제 내린 폭우로 인해 도로가 침수되었다. 폭우로 인해 많은 집들이 물에 잠겼다. 가치. 값이나 귀중한 정도. 봉사를 통해 사랑과 배려의 가치를 느꼈다. 우리는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하천. 강과 시내를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 마을에 있는 하천은 한때 맑은 물이 흘렀으나 지금은 심하게 오염되었다. 하천 주변의 정비가 잘 되어 산책하기 좋았다. 하천의 오염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동해. 같은 뜻, 같은 의견을 가짐. 여기서 일을 하려면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그 의견에 동의했다. 그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결국 수용하기로 했다. 결의. 같은 조상을 섬기며 역사를 함께하는 민족. 문화유산에는 우리 결의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다. 결의의 역사와 문화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 같은 결의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견묘지간. 개와 고양이 사이라는 뜻으로 서로 좋지 못한 사이를 뜻함. 그들은 평소에 견묘지간처럼 지내지만 중요한 순간에는 서로 힘을 합한다. 두 사람은 견묘지간처럼 티격태격하며 지낸다. 견묘지간이라도 중요한 순간에는 서로 돕는다. 귓바퀴. 겉으로 드러난 귀의 가장자리 부분.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귓구멍으로 들어가기 쉽게 해줌. 윤기가 날아간 굵은 머리카락은 자랄 대로 자라서 귓바퀴를 반쯤이나 가리고 있다. 귓바퀴를 살짝 건드리면 간지럽다. 그는 부끄러워 귓바퀴가 빨개졌다. 습도.
공기 중에 수증기가 들어있는 정도.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서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다. 습도가 낮으면 피부가 건조해진다.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서리. 공기 중에 수증기가 땅 위의 물체 겉에 얼어붙은 것. 지난밤에 서리가 많이 내렸다. 서리가 내리면 아침 풍경이 아름답다. 서리가 내려길이 미끄럽다. 인내심.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마음.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성실하고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수출. 국내의 상품이나 기술을 외국으로 팔아 내보냄. 우리나라는 작년보다 자동차 수출이 증가했다. 그 회사는 다양한 제품을 수출한다.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인다. 지지다. 국물을 조금 붓고 끓여서 익히다. 달군 프라이팬 등에 기름을 바르고 전등을 널쩍하게 펴서 익히다. 명절이면 전을 지지고 떡을 쪄 음식을 장만했다. 어머니는 생선을 지지고 있었다. 부침개를 지질 때는 기름을 많이 써야 한다. 이산 가족. 국토의 분단이나 전쟁 등의 사정으로 이리저리 흩어져서 서로 소식을 모르는 가족. 이산 가족의 아픔은 우리 모두의 아픔이기도 하다. 북쪽이 고향인 어머니께서는 이산 가족 상봉을 보시며 말없이 눈물만 흘리셨다. 이산 가족들은 오랜 시간 서로를 그리워했다. 행정. 규정이나 규칙에 따라 공적인 일을 처리함. 정부가 법률에 따라 나라나 지역을 맡아 다스림. 행정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고 장관은 행정각부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그는 행정부서에서 일한다. 행정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 들이. 그만큼 담을 수 있는 용량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 나는 20리터들이 봉투에 쓰레기를 꽉꽉 눌러 담았다. 3리터들이 물통에 약수를 담아왔다. 우리 모두가 마시려면 적어도 수십 리터들이 물통이 필요하다. 문단. 그래서 여러 문장들이 모여 하나의 완결된 생각을 나타내는 단위. 하나의 문단은 하나의 주제만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글은 문단의 구성이 잘 되어 있다. 문단마다 주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뜻하다. 기분이나 느낌 등이 깨끗하고 시원하다. 투명한 얼음 속에 담긴 초록 사과를 보니 기분이 산뜻해졌다. 산뜻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산뜻한 향기가 나는 꽃을 좋아한다. 기후. 기온, 비, 눈, 바람 등의 기상 상태. 환절기에는 기후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 쉽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태평하다. 나라가 안정되어 아무 걱정이나 탈이 없다. 약속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태평하게 잠을 잔다. 태평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다. 태평한 성격 덕분에 스트레스를 잘 받지 않는다. 훈훈하다. 날씨나 온도가 견디기 좋은 만큼 따뜻하다. 우산을 건네주는 친구의 훈훈함에 감동을 받았다. 그의 친절한 말에 마음이 훈훈해졌다. 훈훈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 쏘아보다. 날카롭게 노려보다. 그녀는 나를 쏘아봤다. 그는 화가 나서 날카롭게 쏘아봤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쏘아봤다. 다독이다. 남의 연약한 점을 감싸고 달래다. 그는 울고 있는 나를 다독여 주었다. 친구가 슬퍼할 때마다 다독여 주었다. 다독이는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다. 매립하다.
낮은 지대의 땅이나 저수지, 바다 등을 돌이나 흙 등으로 메우다. 인간은 흙으로 바다를 매립하여 땅을 만들 수 있다. 폐기물을 안전하게 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립된 쓰레기가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 합리적. 논리나 이치에 알맞은 것.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가져야 한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황하다. 놀라거나 매우 급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다. 갑자기 들이닥친 일에 겁이 나고 당황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무례하다. 말이나 행동에 예의가 없다. 극장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다. 그의 무례한 말투가 사람들을 불쾌하게 했다. 무례함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농경. 농사를 짓는 일. 농경과 함께 인류는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농경 생활은 힘들지만 보람이 있다. 농경 문화는 우리의 전통과 깊은 관련이 있다. 글썽이다. 눈에 눈물이 곧 흘러내릴 것처럼 가득 고이다. 시우의 전학 소식을 듣고 친구들이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 장면을 떠올리면 항상 눈물이 글썽인다. 보안경.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쓰는 안경. 그는 작업 중에는 항상 안전모와 보안경을 쓴다. 실험실에서는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해야 한다. 보안경은 눈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힐끔거리다. 눈을 옆으로 돌려 자꾸 슬쩍슬쩍 쳐다보다. 그녀는 지하철 안에서 주위 사람들이 힐끔거리는 시선을 느꼈다. 그녀는 나를 힐끔거리며 지켜봤다. 아이가 자꾸 힐끔거려서 신경이 쓰였다. 두리번거리다. 눈을 크게 뜨고 자꾸 여기저기를 살펴보다. 피자 냄새가 나는 곳을 향해 아이는 코를 벌른거리기 시작했다. 길을 잃고 두리번거리며 사람들을 찾았다.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는 그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황홀하다. 눈이 부셔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아름답고 화려하다. 바다에 비친 달빛이 너무나 황홀해서 눈을 감았다. 그는 황홀한 기분으로 공연을 감상했다. 황홀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다. 독창성. 다른 것을 모방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거나 만들어내는 성질. 독특한 발상과 독창성이 돋보인다.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성공의 열쇠다. 그 작품은 독창성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경청하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귀를 기울여 듣다. 모범생들은 언제나 선생님들의 설명을 경청하는 특징이 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경청하는 자세는 대화를 원활하게 한다. 기부하다. 다른 사람이나 기관, 단체 등을 도울 목적으로 돈이나 재산을 대가 없이 내놓다. 아름다운 가게에 옷과 책을 기부하니 마음이 뿌듯했다. 기부한 돈이 좋은 곳에 쓰였으면 좋겠어. 기부는 나눔의 실천이다. 몰두하다. 다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다. 두 사람은 바둑에 몰두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녀는 일에 몰두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연구에 몰두한 끝에 중요한 발견을 했다. 기온. 대기의 온도. 기온의 일교차가 심한 요즘에는 특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오늘 기온은 어제보다 높다. 기온 변화에 따라 옷차림을 조절해야 한다. 동지. 대설과 소환 사이에 들며 12월 22일이나 23일경으로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다. 동지는
24절기 가운데 22번째 절기이다. 동짓날이 되면 동지 팥죽을 쑤어 이웃과 나눠 먹곤 하였다. 동지를 지나고 나니 조금씩 하루해가 길어지는 것이 느껴진다. 분석.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여러 요소나 성질로 나눔. 이 사건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그는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 도심. 도시의 중심부. 우리가 찾아간 박물관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었다. 도심에서의 생활은 편리하지만 혼잡하다. 도심 공원에서 산책을 즐겼다. 소비. 돈, 물건, 시간, 노력, 힘 등을 써서 없앰.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채소 소비가 크게 늘었다. 현대 사회에서는 소비 패턴이 다양하다. 과도한 소비는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장승. 돌이나 나무에 사람의 얼굴을 새겨서 마을 입구나 길가에 세워놓은 말뚝. 그 마을의 장승은 웅장할 뿐만 아니라 미술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마을 입구에 장승이 서 있었다. 장승은 마을을 지키는 상징이다. 허파. 동물과 사람의 가슴 속 양쪽에 있는 숨을 쉬게 하는 기관. 그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허파가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그는 허파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 갔다. 허파는 폐와 같은 기능을 한다. 기본형. 동사나 형용사와 같이 모양이 바뀌는 단어의 기본이 되는 형태. 사전에는 낱말의 기본형이 실려 있다. 동사의 기본형을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형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를 배운다. 합주. 두 가지 이상의 악기로 동시에 연주함. 우리는 음악 시간에 리코더로 합주를 했다. 그는 학교 합주단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합주를 통해 음악의 즐거움을 느낀다. 이등변 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색종이를 세로로 반절 접어서 대각선으로 자르면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공부했다.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차별하다. 둘 이상의 차이를 두어 구별하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했다. 차별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차별하면 학생들은 마음 아플 것이다. 탐색. 드러나지 않은 사물이나 현상을 찾아내거나 밝히기 위해 살피어 찾음. 우리는 모든 경로와 가능성을 탐색하고 나서 그 일을 결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이 흥미롭다. 그는 산을 탐색하며 자연을 즐겼다. 지형. 땅에 생긴 모양. 영월의 서남 마을에 가면 한반도 모양을 닮은 지형을 볼 수 있다. 지상 교통수단 중에서 지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은 철도이다. 지형에 따라 기후가 달라진다. 지명. 마을이나 지방, 지역의 이름. 두물머리라는 지명의 유래가 궁금하다. 그 도시는 여러 번 지명이 변경되었다. 지명을 알고 있는 것이 여행에 도움이 된다. 대중. 많은 사람들의 무리.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 그 가수는 대중의 인기를 얻고 있다. 대중의 의견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무뚝뚝하다. 말, 행동, 표정 등이 부드럽거나 상냥하지 않아 정이 느껴지지 않다. 아버지께서는 말이 없고 무뚝뚝하셨다. 그의 무뚝뚝한 태도에 상처를 받았다. 무뚝뚝한 사람도 속마음은 따뜻할 수 있다. 음소. 말의 뜻을 구별짓는 소리의 최소 단위. 한글은 음소를 조합하여 낱말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언어학자들은 음소의 역할을 연구한다. 음소는 언어의 기본 단위다. 시큰둥하다. 말이나 행동이 주제넘고 건방지다. 마음이 상해서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시큰둥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좋지 않다. 시큰둥한 반응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다. 떨다. 맛이 쓰고 텁텁하다. 하는 짓이나 말이 바르지 못하여 마음에 들지 않다. 감의 맛이 떫어서 이마살을 찌푸렸어요. 덜 익은 감은 떫은 맛이 난다. 팀장님은 무언가 기분이 맞지 않다는 듯 하루 종일 떫은 표정을 짓고 있다. 하지. 망종과 소서 사이에 들며 양력 6월 21일경으로 1년 중 낮이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다. 낮이 이만큼 길어진 것을 보니 하지가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가 되면 낮이 가장 길어진다. 하지에 해가 오래 떠 있어서 활동하기 좋다. 책임감. 맡아서 해야 할 일이나 의무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소방관은 책임감과 희생정신이 강하다. 그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한다. 책임감 있는 행동은 신뢰를 얻는다. 희소성. 매우 드물고 적은 성질이나 상태. 다이아몬드는 희소성이 높은 보석이다. 이 물건은 희소성 때문에 가치가 높다. 이 특별 음반은 한정량만 발매되어 희소성이 높다. 서약서. 맹세하고 약속하는 내용을 적은 글. 서약서에 있는 내용은 꼭 지켜야 한다. 두 사람은 결혼 서약서를 교환했다. 그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받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했다. 정수리. 머리 위에 숫구멍이 있는 자리. 정수리 한가운데 가르마를 탔다. 머리에는 수건을 쓰고 있었으나 동혁의 정수리는 뜨끈뜨끈 익는 듯했다. 정수리에서부터 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개최. 모임, 행사, 경기 등을 조직적으로 계획하여 열다. 올림픽의 개최는 국가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회의를 개최하여 문제를 논의했다. 성대. 목구멍의 가운데에 있는 내쉬는 숨에 의해 떨려서 소리를 내는 주름 모양의 기관. 노래를 많이 불렀더니 성대에 무리가 왔나 봐요. 성대를 보호하기 위해 목소리를 아껴야 한다. 성대의 건강이 노래 실력에 영향을 미친다. 된 소리. 목구멍의 근육을 긴장하여 내는 소리. 꿈과 끼의 첫 소리는 모두 된 소리이다. 한국어의 된 소리는 발음이 어렵다. 된 소리를 정확하게 발음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시무룩하다. 못마땅하여 말이 없고 얼굴에 언짢은 빛이 있다. 나는 아이들이 돌아가자 시무룩하게 앉아 있었다. 시무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아이가 시무룩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비판적. 무엇에 대해 자세히 따져 옳고 그름을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저격하는 것. 뉴스를 볼 때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야 한다. 비판적 사고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비판적 의견을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인식. 무엇을 분명히 알고 이해함. 그는 역사에 대한 인식이 없다.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다. 인식의 전환이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 빼죽이다. 무엇을 비웃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울음이 나오려고 해서 소리 없이 입을 내밀고 실룩이다. 그는 입을 빼죽였다. 아이가 화가 나서 입을 빼죽이고 있었다. 그녀는 불만스러운 듯 입을 빼죽였다. 애쓰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 힘을 들이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 애쓴 결과 좋은 성적을 얻었다. 그녀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 애썼다. 애쓴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심통. 무엇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 못된 마음. 엄마가 오빠만 새 옷을 사주셔서 심통이 났다. 아이가 심통을 부리고 울기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심통을 부려 모두를 놀라게 했다. 해석하다. 문장으로 표현한 내용을 이해하고 설명하다. 나는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 글을 정확하게 해석했다. 해석의 차이로 인해 논쟁이 벌어졌다. 어절.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말이. 꽃이 활짝 피었다라는 문장은 세 어절로 이루어져 있다. 이 문장은 어절로 분리하기 어렵다. 어절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문장 해석의 기본이다. 교류. 문화나 사상 등이 서로 오감.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다. 두 나라는 활발하게 문화를 교류하고 있다. 남북한 교류가 확대되고 있다. 문화재. 문화적 가치가 뛰어나서 법으로 보호를 받거나 받아야 하는 유물 및 누적. 박물관에는 다양한 문화재가 전시되어 있다. 고려청자는 고려시대 문화재의 대표적 얼굴이다. 경주에는 신라의 문화재가 곳곳에 보존되어 있다. 불에. 물고기의 몸속에 있는 공기 주머니로 뜨고 가라앉는 것을 조절함. 물고기는 불에의 공기를 채워 위로 올라간다. 물고기는 불에를 이용해 부력을 조절한다. 불에가 터지면 물고기는 균형을 잃는다. 갸우뚱하다. 물체가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지다. 선생님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해 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녀는 의아한 듯 고개를 갸우뚱했다. 아이가 설명을 듣고 갸우뚱거렸다. 뻐드렁니. 바깥쪽으로 조금 튀어나온 앞니. 그는 웃을 때마다 뻐드렁니가 보인다. 그는 뻐드렁니 때문에 발음이 어색하다. 뻐드렁니를 교정하기 위해 치과에 갔다. 본받다. 보고 배워서 본을 받을 만한 대상을 그대로 따라하다. 이순신 장군의 용기와 지혜를 본받고 싶다. 그의 성실한 태도를 본받아야 한다. 본받을 만한 사람을 찾아야 한다. 으스대다. 보기에 좋지 않게 우쭐거리며 뽐내다. 철수는 엄마의 칭찬에 으스대기 시작했다. 새 차를 샀다고 으스대는 모습이 우스웠다. 친구들 앞에서 으스대는 태도가 불편했다. 구수하다. 보리차, 숭늉, 된장국 등에서 나는 맛이나 냄새와 같다. 마음씨가 넉넉하고 따뜻하다. 구수한 보리차를 마시니 몸이 따뜻해졌어.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난다. 할머니의 구수한 사투리가 정겹다. 항성. 보이는 위치를 바꾸지 않고 별자리를 구성하며 스스로 빛을 내는 별.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다. 항성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다. 항성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 있다. 분단. 본래 하나였던 것이 둘 이상으로 나뉘어짐. 우리는 분단 후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어요. 한반도의 분단은 오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분단 이후 태어난 젊은 세대들은 전쟁의 아픔을 잘 모른다. 효도하다. 부모님을 정성껏 잘 모시어 받들다. 저도 나중에 커서 부모님께 효도할게요. 그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착한 아들이다.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효도하는 마음을 중요하게 여겼다. 광복. 빼앗긴 주권을 다시 찾음.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광복을 맞이했어요.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에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독립군들은 반드시 일치단결하여 조국을 광복하자고 결의했다. 역사.
사람들이 살아온 모습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해온 과정. 우리나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세종대왕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 역사는 우리의 과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생산.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냄. 전염병이 발생하자 마스크의 생산이 늘어났다. 공장에서 하루에 수천 개의 제품을 생산한다.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매출도 증가했다. 배치하다. 사람이나 물건 등을 알맞은 자리에 나누어 놓다. 가구를 다시 배치했더니 방 안이 훨씬 넓어졌다. 그는 방을 효율적으로 배치했다. 사무실 배치가 업무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무공해. 사람이나 자연에 피해를 주지 않음. 환경부에서는 무공해 제품에 한해 환경마크를 붙일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우리 가게에서는 무공해 채소만 판매한다. 무공해 자동차는 환경오염을 줄인다. 유래. 사물이나 일이 생겨남 또는 사물이나 일이 생겨난 과정과 까닭. 설렁탕의 이름은 임금이 제사를 지내던 선농단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전해진다.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유래했다. 유래를 알면 단어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관찰.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봄.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 개미의 머리에 작은 더듬이가 있었다. 그는 자연 현상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한다. 관찰을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친밀하다. 사이가 매우 친하고 가깝다. 친구와 함께 어려움을 겪고 나니 더 친밀하게 느껴졌다. 오랜 친구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부럽다. 친밀한 관계는 서로의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호기심.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 어린이들은 세상 모든 일들에 호기심을 가진다. 동생은 호기심이 가득 찬 눈빛으로 말했다. 호기심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 멸종. 생물의 한 종류가 아주 없어짐. 환경오염이 심각해지면서 북극곰이 멸종 위기에 처하고 있다.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보호해야 한다. 고래의 멸종을 막기 위해 고래의 어획을 제한하고 있다. 경제. 생산이나 소비 등과 관련된 사람들의 활동. 정부는 경제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경제 발전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국가 경제가 튼튼해야 가정 경제도 튼튼하다. 분리하다. 서로 나뉘어 떨어지게 하다. 그 공연장은 관람석을 일반석과 특별석으로 분리했다. 재활용을 위해 쓰레기를 분리수거해야 한다. 분리된 쓰레기는 다시 활용될 수 있다. 면담. 서로 만나서 이야기함. 유나는 방과 후에 선생님과 면담을 하기로 했다. 그는 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 진로 상담을 받았다. 면담 결과에 따라 계획을 수정했다. 합의하다. 서로 의견이 일치하다.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어요. 양측은 긴 협상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평행. 서로 줄지어 나란히 감. 나란한 두 개의 직선을 아무리 늘려도 서로 만나지 않음. 아버지께서는 주차선의 평행으로 차를 대셨다. 평행한 두 선은 만나지 않는다. 그는 평행한 선을 그리기 위해 자를 사용했다. 문장. 서술, 물음, 명령, 감탄 등의 형식을 통하여 하나의 완결된 뜻을 나타내는 말과 글을 이루는 기본 단위. 다음 문장에서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을 찾아 고쳐보세요. 그는 아름다운 문장을 쓰는 작가다.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문법 공부의 기본이다. 애틋하다. 섭섭하고 안타까워 애가 타는 듯하다. 50년을 함께한 노부부는 애틋하게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는 애틋한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애틋한 사연이 담긴 편지를 읽었다. 혼례. 성인 남녀가 법적으로 부부가 됨을 알리는 의식. 이모는 전통 방식으로 혼례를 치렀다. 성균관대학교 야외 전통 혼례장에서 전통 혼례가 아름답게 치러졌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고 혼례를 올리셨다고 한다. 흉악하다. 성질이 악하고 사납다. 영화 속 악당의 얼굴이 흉악하게 생겼다. 흉악한 범죄가 발생했다. 그 범죄자는 흉악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헤아리다. 수량을 세다. 그 소문이 사실인지 헤아리기 어려웠다. 그의 진심을 헤아리기 어렵다. 부모님의 깊은 사랑은 헤아리기 어렵다. 자부심. 스스로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믿고 떳떳이 여기는 마음. 대상을 받아든 친구의 표정에 자부심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일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자부심은 자신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다. 귀촌. 시골 마을로 돌아가거나 돌아옴. 최근에 귀촌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도시 생활을 접고 귀촌을 결심했다. 귀촌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부식물. 식물의 뿌리나 줄기, 죽은 곤충, 나뭇잎 조각 등이 오랫동안 썩어서 만들어진 것. 부식물이 풍부한 흙에서는 식물이 잘 자란다. 부식물은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 부식물이 많은 지역은 식물이 잘 자란다. 신앙. 신을 믿고 따르며 받드는 일. 부모님께서는 신앙이 두터우시다. 우리의 전통 문화는 농경 문화, 유교, 불교, 그리고 토속 신앙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신앙생활은 그의 삶의 중심이다. 신화. 신이나 신 같은 존재에 대한 신비스러운 이야기. 아이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를 좋아한다. 단군 신화에는 곰이 사람으로 변생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신화는 고대인들의 믿음과 상상력을 보여준다. 접수하다. 신청이나 신고 등을 말이나 문서로 받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접수하여 담임 선생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서류를 접수하기 위해 줄을 섰다. 접수된 신청서가 많아서 처리에 시간이 걸린다. 구연동화. 실감나고 재미있게 말로 들려주는 동화. 선생님의 구연동화를 듣는 유치원 아이들의 눈동자가 초롱초롱하다. 구연동화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그는 구연동화를 통해 아이들과 소통했다. 맥박. 심장박동에 따라 나타나는 동맥의 주기적인 움직임. 달리기를 했더니 맥박이 빨라졌다. 사람이 흥분하면 맥박이 빨라지고 고르지 못하게 된다. 운동 후에는 맥박이 빠르게 뛴다. 발견하다. 아직 찾아내지 못했거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을 처음으로 찾아내다. 한국 과학자가 새로운 별을 발견했다. 하준이가 숲에서 무당벌레를 발견했다. 연구를 통해 많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추리.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미루어 생각함. 내 추리는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 탐정은 사건의 단서를 추리했다. 추리 소설을 읽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 탐사. 알려지지 않은 사물이나 사실을 빠짐없이 조사함. 그들은 고구려 역사의 자취를 더듬으며 유적을 탐사했다. 과학자들은 새로운 행성을 탐사하고 있다. 탐사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예상.
앞으로 있을 일이나 상황을 짐작함.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일이 전개되었다. 그는 시험 결과를 예상했다. 축구 결과가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증발.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 공기 중에 수분이 많으면 증발이 잘 되지 않아 빨래가 마르지 않는다. 햇빛에 물이 빠르게 증발했다. 물이 증발하면 습도가 낮아진다. 달이다. 액체가 진하게 되도록 끓이다. 물을 부어 우러나도록 끓이다. 할머니께서는 한약을 다릴 때 늘 정성을 다하셨어요. 어머니는 몸에 좋은 약을 다리고 있었다. 한약을 다리는 과정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응결. 액체가 한 덩어리로 엉기어 뭉침. 기체인 수증기가 액체인 물이 되는 현상.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병에서 응결 현상을 관찰할 수 있어요. 차가운 유리 표면에 수증기가 응결되었다. 응결 현상으로 인해 창문이 뿌옇게 변했다. 잔망. 얄밉도록 맹랑함. 잔망을 부리지 말라는 꾸중을 듣다. 그의 행동이 잔망스럽게 보였다. 잔망스러운 태도는 어른들에게 좋지 않다. 의문. 어떤 것에 대해 의심스럽게 생각함. 내가 좋은 글을 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의 말에 의문을 품었다. 그 사건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비유. 어떤 것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그것과 비슷한 다른 것에 빗대어 설명하는 일. 적절한 비유를 하니 이해가 쉽게 되었다. 착하고 순한 사람은 흔히 양에 비유된다. 그 비유는 매우 적절했다. 관광. 어떤 곳의 경치, 상황, 풍속 등을 찾아가서 구경함. 관광을 떠나기 전에 다음 사항들을 꼭 점검하세요. 우리는 서울로 관광을 갔다. 그는 매년 새로운 도시를 관광한다. 지리. 어떤 곳의 지형이나 길. 지리를 잘 모를 때는 지도를 보면 도움이 된다. 그는 세계의 지리를 몰라서 어디에 무엇이 나며 어디에 어떤 사람이 사는가도 모른다. 우리는 이곳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을 만나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토의. 어떤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고 협의하는 것. 오랜 토의 끝에 결론에 도달하다. 지난번에 보류되었던 안건을 이번 회의에서 다시 토의했다. 긴 토의 끝에 결론을 내렸다. 토론.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옳고 그름을 따지며 논의함. 학생들은 찬반 토론을 벌였다. 그들은 그 주제로 토론했다.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이해했다. 건의하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 의견이나 바라는 사항을 정식으로 제시하다.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발표해 주세요. 그는 학교에 도서관 건립을 건의하였다. 부하장수들이 장군에게 항복할 것을 건의하였다. 가열. 어떤 물질에 뜨거운 열을 가함. 이 우유는 저온에서 가열 살균한 것으로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열을 해도 이 물체는 쉽게 용해되지 않는다. 가열된 물이 수증기로 변했다. 권리. 어떤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힘이나 자격. 누구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다.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방지하다. 어떤 좋지 않은 일이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다.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범죄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산물. 어떤 지역에서 특별히 생산되는 물건. 영광굴비는 특산물로 유명하다.
제주도의 특산물은 감귤이다. 인삼은 강화도의 유명한 특산물이다. 전통.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지난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면서 만들어진 생각, 행동, 양식. 한복은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이다. 그 학교는 오랜 전통을 간직한 사학의 명문이다. 고려는 자기들의 높고 우아한 문화의 전통의 긍지를 느껴왔다. 통계. 어떤 현상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일정한 체계에 따라 숫자로 나타냄. 통계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 대부분이 수면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자료를 분석했다. 통계를 통해 결과를 예측했다. 국제. 여러 나라에 관련되거나 여러 나라가 함께하는 것. 우리나라 양궁 대표팀이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그는 국제 문제에 관심이 많다. 해박하다. 여러 방면으로 학식이 넓고 아는 것이 많다. 그는 역사에 관한 지식이 해박하다. 그는 컴퓨터에 관해서 전문가 못지않은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 그의 해박한 지식에 모두가 놀랐다. 분해하다.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그 부분이나 성분으로 따로따로 나누다. 저 아이는 뭐든 분해를 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것을 좋아한다. 우리는 장난감을 분해했다. 수소를 얻으려면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하면 된다. 규칙. 여러 사람이 지키도록 정해놓은 법칙. 우리는 규칙에 따라 경기에 참여했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규칙을 지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야구는 규칙을 알고 보면 더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다. 구성. 여러 필요한 사람이나 몇 가지의 부분 혹은 요소를 모아서 하나로 만드는 일. 우리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 팀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그는 프로젝트 팀을 잘 구성했다. 분류. 여럿을 종류에 따라서 나눔. 사탕을 맛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자료를 분류해서 정리했다. 언어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 유적지. 역사적 유물이나 유적이 있는 곳. 유적지에 도착하자 여행 안내자가 그곳에 관한 설명을 해주었다.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불국사에 다녀왔다. 우리는 역사적인 유적지를 탐방했다. 극본. 영화나 연극,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쓴 글. 배우들이 극본을 외우며 연기를 연습하고 있다. 아무리 극본을 잘 써도 배우들이 연기를 못하면 소용이 없다. 그는 새로운 극본을 준비 중이다. 민담. 예로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이 책에는 재미있는 민담들이 모여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마법에 걸린 남자의 모습은 민담에서 가져온 모티브이다. 민담 속 호랑이는 선행과 악행을 하는 양면적 존재로 그려진다. 유물.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이 남긴 물건. 우리는 유물과 유적을 통해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알 수 있다. 선사시대의 유물을 발굴하다. 고대 유물을 연구하는 것이 그의 직업이다. 민화. 옛날에 유명한 화가가 아닌 사람이 실용적인 목적으로 그렸던 소박하고 재미있는 그림. 민화에는 조상들의 삶이 담겨 있다. 이 그림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민화이다. 민화에는 서민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노후화. 오래되거나 낡아서 쓸모가 없게 됨. 그 다리는 노후화되어 언제 무너질지 모를 상황이었다. 이 건물은 노후화된 시설이라 안전하지 않다. 현재 교통사고에서 대중교통 차량의 노후화도 사고의 원인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저 바위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이 계곡에는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 목욕을 했다는 전설이 있다. 그는 전설 속의 주인공처럼 용감했다. 모종. 옮겨 심으려고 씨앗을 뿌려 가꾼 벼 이외의 어린 식물. 농부들은 고구마 모종을 밭으로 옮겨 심고 있었다. 토마토는 모종을 구하기가 쉽고 가꾸기가 까다롭지 않다. 지금이 고추 모종을 옮겨야 할 때이다. 수입. 외국의 상품이나 기술 등을 국내로 사들임. 우리나라는 석유를 수입하고 있다. 그 제품은 해외에서 수입되었다. 엄마는 장을 볼 때마다 수입 농산물인지 아닌지를 일일이 확인하신다. 천체. 우주에 있는 모든 물체를 통틀어 이르는 말. 옛날에는 천체를 관측해서 바닷길을 찾았답니다. 우리는 전망대에 마련된 망원경으로 주변 경관과 밤하늘의 천체를 감상했다. 천체에 관한 연구는 끝이 없다. 탈바꿈. 원래의 모양이나 형태를 바꿈. 생물이 자라는 과정에서 짧은 기간에 모습을 크게 바꾸는 것. 애벌레가 탈바꿈을 하니 나비가 되었다. 도심 재개발 사업 계획 결정으로 주택 밀집 지역이 빌딩촌으로 탈바꿈한다. 그는 벌써 어린아이에서 조숙한 소년으로 탈바꿈하고 있었다. 굽실대다. 윗사람을 대하면서 허리나 고개를 자꾸 구부렸다 펴다. 친구가 굽실대며 사탕을 달라고 했다. 그는 상사 앞에서 굽실댔다. 너무 굽실대는 태도는 좋지 않다. 먹성. 음식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개인의 성향. 음식을 먹는 양. 먹성이 좋은 해담이는 무엇이든 잘 먹는다. 얘야, 그렇게 먹성이 까다로우면 복이 달아난다. 우리 아들은 비위가 좋아서 가리는 음식이 없고 먹성도 무척 좋아요. 싱겁다. 음식에 짠맛이 적다. 말이나 행동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고 다소 엉뚱하다. 국이 싱거울 때는 소금을 조금 넣어봐. 물을 많이 넣어 국이 싱겁다. 얼굴이 밋밋이 생긴 그는 하는 짓도 싱겁다. 공연. 음악, 무용, 연극 등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것. 막을 올리기 한 달 전부터 단원들은 열심히 공연 준비를 했다. 아이들은 공연이 끝난 뒤 배우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 공연은 성황 리에 막을 내렸다. 존중하다. 의견이나 사람을 높이어 귀중하게 여기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 존중하고 격려해야 한다.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타인의 의견을 항상 존중한다. 제안하다. 의견이나 여럿이 논의해야 할 항목으로 내놓다. 서윤이가 새로운 자리 배치 방식을 제안하였다. 그녀는 새로운 계획을 제안했다. 그는 회의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낱말. 의미와 소리 기능을 가져 홀로 사용될 수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낱말의 뜻을 모를 때는 사전을 찾아보세요. 그는 낱말 퍼즐을 좋아한다. 낱말의 뜻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꽃샘 추위. 이른 봄, 꽃이 필 무렵의 추위. 봄을 시샘하듯 찾아온 꽃샘 추위에도 불구하고 꽃들이 하나둘 봉오리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꽃샘 추위가 시작되어 찬바람에 배꽃이 얼었다. 갑자기 찾아온 꽃샘 추위에 출근길 사람들이 몸을 옴츠리며 걷는다. 사례. 이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 이런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성공 사례를 통해 배울 점이 많다. 사투리. 일부 지방에서만 쓰는 표준어가 아닌 말.
할아버지께서는 사투리를 많이 쓰셔서 말씀을 알아듣기가 힘들었다. 서울에서 생활한 지 10년이나 지났지만 나는 아직도 고향 사투리를 쓴다. 그 지역의 사투리는 독특하다. 상용. 일상적으로 씀. 5G 기술이 상용화되어 인터넷 속도가 빨라졌다. 학생들 사이에 상용되는 말을 살펴보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은 일본어 상용을 강요받았다. 전개. 일을 시작하여 진행함. 내용이 전개될수록 흥미진진해진다. 이 소설은 이야기의 전개가 대단히 역동적이다. 그는 사건의 전개를 주의 깊게 살폈다. 절차. 일을 해 나갈 때 거쳐야 하는 순서나 방법. 절차에 맞게 임원 선거가 진행되었다.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번 선거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 치러졌다. 개막식.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는 대회, 공연, 행사를 처음 시작할 때 행하는 의식. 올림픽 개막식에서 참가국들이 알파벳 순으로 입장하였다. 올림픽 개막식에는 비둘기를 하늘로 날리는 순서가 있었다. 그의 영화는 이번 영화제 개막식 초청 작품으로 뽑혔다. 박람회. 일정 기간 동안 홍보나 판매 등을 목적으로 어떤 주제 아래에서 온갖 물품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사. 무역박물관에서 컴퓨터 박람회가 열리고 있다. 나는 내일 열리는 핸드폰 박람회에 가볼 예정이다. 자동차 박람회의 특별 행사에서 자동차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었다. 묵다. 일정한 곳에서 손님으로 머물다. 이번에 내가 묵은 곳은 전통 한옥 숙소였다. 친구 집에 묵기로 했다. 우리는 산장에서 하루를 묵었다. 강수량.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곳에 비, 눈, 우박, 안개 등이 내려 생기는 물의 총량. 이 지역은 강수량이 적어서 매우 건조하다. 이 지역은 강수량이 일정 시기에 집중되어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구분된다. 여름철 강수량은 항상 높다. 일주. 일정한 길을 따라 한 바퀴 돔. 어른이 되면 배낭을 메고 세계 일주를 하고 싶다. 나는 이번 여름방학에 전국 일주를 떠나기로 했다. 우리는 세계 일주 항해를 마치고 1년 반 만에 출발지로 돌아왔다. 한 입. 입에 음식물이 가득 찬 상태. 쌈을 한 입 가득 넣고 우물거린다. 그는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다. 뱀이 쥐를 한 입에 삼켜버렸다. 메모. 잊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간단하게 글로 적음. 그는 나에게 메모를 남겼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니 전화가 왔었다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는 메모하는 습관이 있다. 명심하다. 잊지 않도록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다. 책을 꼼꼼하게 읽으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명심해야겠다. 그의 조언을 명심했다. 항상 안전규칙을 명심해야 한다. 지층. 자갈, 모래, 진흙, 화산재 등이 오랜 시간 동안 쌓여 이루어진 층. 지층은 오랜 기간 지각이 변동하여 형성된다. 그 지층은 수백만 년 되었다. 지층을 관찰하면 지질 환경의 변천을 알 수 있다. 자기장. 자석의 주위, 전류의 주위, 지구의 표면 따위와 같이 자기의 힘이 작용하는 공간. 친구는 자석을 쇳가루에 가까이 대며 자기장에 관해 설명하였다. 지구의 자기장은 매우 강력하다. 자기장 변화가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다. 바자회. 자선사업이나 사회사업 등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벌이는 시장.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바자회를 열었다. 그들은 자선 바자회를 열었다. 바자회에서 많은 물건을 샀다.
경험. 자신이 실제로 해보거나 겪어봄. 방학 기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일은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여행은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천연기념물. 자연 가운데 매우 중요하고 특수한 법으로 정하여 보호하는 것. 이번 여행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멋진 새를 볼 수 있었다. 그 동물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두루미는 천연기념물로서 멸종되지 않게 보호를 해야 된다. 음절. 자음과 모음이 어울려 한 덩이로 내는 말소리의 단위. 강아지는 3개의 음절로 이루어졌다. 음절은 다시 자음과 모음으로 분절된다. 음절의 개수에 따라 단어의 길이가 결정된다. 확대경. 작은 것을 크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볼록 렌즈로 만든 안경. 할아버지께서는 확대경을 끼신 채 신문을 보셨다. 잠시 참견하느라고 한눈을 팔았던 사내가 다시 한눈에 확대경을 끼고 시계를 수리하며 한마디 거들었다. 작은 글씨를 확대경으로 읽었다. 거만하다. 잘난 체하며 자기보다 남을 낮추어 보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더니 왕처럼 거만해졌다. 그는 성공 후 거만해졌다. 거만한 태도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 나무라다. 잘못을 꾸짖어 잘 알아듣게 말하다. 선생님께서 친구와 다툰 나를 나무라셨어요. 그는 실수를 나무랐다. 그녀는 항상 아이들을 나무랐다. 부적. 잡귀를 쫓고 재앙을 물리치기 위하여 붉은색으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려 몸에 지니거나 집에 붙이는 종이. 중요한 시험이니까 부적을 꼭 간직해야 해. 그 부적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 그녀는 부적을 항상 지니고 다닌다. 보호색. 적의 눈에 띄지 않아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주위의 색과 비슷한 몸의 색. 메뚜기는 보호색을 가지고 있어서 풀밭에서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숲의 짐승이나 새들은 보호색을 가진 것이 많다. 보호색 덕분에 포식자로부터 숨을 수 있었다. 인류. 전 세계의 모든 사람. 유리 가가린은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에 성공했다. 그 영화는 핵전쟁으로 인해 인류가 멸망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낯설다. 전에 보거나 듣거나 경험한 적이 없어 익숙하지가 않다. 낯선 고양이가 등장하자 강아지가 호기심을 보였다. 새로운 도시는 낯설었다.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이 어려웠다. 냉대하다. 정없이 차갑게 대하다. 친구가 갑자기 나를 냉대하며 모른 척했다. 그는 직장에서 냉대당했다. 냉대하는 태도는 사람을 상처 입힌다. 장. 정기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여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파는 곳. 여행에 가서 장에 가보면 여행지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어머니는 장으로 쌀을 사러 가셨다. 오늘은 장날이라 사람들이 많다. 침략.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나라에 쳐들어감. 을지문덕 장군은 수나라의 침략을 물리치고 살수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 나라는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아 큰 혼란을 겪었다. 역사는 많은 침략과 전쟁으로 이루어져 있다. 절제하다.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다. 휴대폰 사용을 적절히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는 감정을 절제했다. 음식 섭취를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 국방부는 전기 절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 정책이 시행되었다.
그는 경제 정책을 개선하려고 노력했다. 운행하다. 정해진 길을 따라 자동차나 열차 등이 다니다. 사고로 인해 기차의 운행이 당분간 중단되었다. 버스는 매일 운행한다. 지하철은 정시에 운행되었다. 포유동물. 젖을 먹이는 동물이라는 뜻. 인간도 젖을 먹여 새끼를 키우는 포유동물이다. 선생님께서는 포유동물에 대한 개념학습을 위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포유동물의 사진을 보여주셨다. 포유동물은 새끼를 낳아 기른다. 계승. 조상의 전통이나 문화, 업적 등을 물려받아 계속 이어나감. 우리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가업을 계승했다. 왕의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군침. 주로 무엇이 먹고 싶을 때 입안에 고이는 침. 어디선가 라면 냄새가 나서 군침이 돌았어. 그는 갈비 얘기만 들어도 군침이 돌았다. 예쁘게 장식된 케이크를 보자 나도 모르게 군침이 흘렀다. 촌락. 주로 시골에서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장소. 시골의 작은 마을.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여 촌락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가 자란 곳은 농가가 몇 안 되는 전형적인 가난한 촌락이었다. 그들은 외딴 촌락에서 살았다. 학예회. 주로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하거나 준비한 공연 등을 발표하는 특별 교육 활동. 요즘 우리 반은 학예회 때 선보일 안무를 짜느라 분주하다. 학예회는 재주 많은 그의 동무대가 되었다. 내일은 학부모를 모시고 학예회를 하는 날이다. 기록하다.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이나 생각을 적거나 영상으로 남기다. 회의 내용을 기록해두면 다음 회의 때 볼 수 있어서 좋다. 수필은 일상의 소소한 기록이지 객관적인 글이 아니다. 중요한 사건을 모두 기록했다. 행성. 중심별이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타원형의 궤도를 그리며 중심별의 주위를 도는 천체. 외계인이 사는 행성이 정말 있을까? 태양계에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등의 행성이 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은 자전을 한다. 보존. 중요한 것을 잘 보호하여 그대로 남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국민들에게서 환경 보존에 대한 인식이 싹 텄다. 경제 발전은 보통 환경 보존과는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얘기되곤 한다. 중력. 지구가 지구 위의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지구에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아래로 떨어진다. 달에서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지구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우주에는 중력이 없다. 지열. 지구 안에 원래 있는 열. 넓은 벌판에는 뜨거운 지열이 이글이글 끓어오르고 있었다. 지열 발전소가 건설되었다. 지열 에너지는 지속 가능하다. 지구촌. 지구 전체를 한 마을처럼 여겨 이르는 말.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구촌 곳곳에 진출하여 한국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우리는 모두 지구촌에 살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 지동설. 지구가 자전하면서 다른 행성들처럼 태양의 주위를 돈다는 설. 지동설이 처음 주장되었을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비난했다. 지동설은 혁신적인 생각이었다.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을 뒤집어 엎고 지동설을 주장하였다. 창의성.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특성. 디자이너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하므로 창의성이 뛰어나야 한다. 우리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창의성을 기르는 데에 초점을 두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발명하다.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기술이나 물건을 처음으로 생각하여 만들어내다. 해담이는 타임머신을 발명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새로운 기계를 발명했다. 증기기관의 발명은 영국 산업혁명의 발판이 되었다. 되새기다. 지난 일을 다시 떠올려 곰곰이 생각하다. 현충일을 맞아 호국 선열들의 애국 정신을 되새겨 보았다. 우리는 그 사건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 나는 비 오는 날이면 창밖을 보며 지난 추억을 되새기곤 한다. 도입, 지식, 기술, 물자 등을 들여옴. 지난 시간에는 도입 부분만 공부했다. 이 대하소설은 도입 부분의 작품의 배경이 서술된다. 도입 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온천. 지열로 뜨겁게 데워진 지하수로 목욕을 할 수 있게 만든 시설. 온천에 몸을 담그면 피로가 풀린다. 그 온천은 피부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부모님은 온천이 있는 휴양처로 여행을 떠나셨다. 예각. 직각보다 작은 각. 예각 삼각형은 삼각형의 모든 각이 90도를 넘지 않는 삼각형이다. 삼각형의 예각을 계산했다. 예각은 90도보다 작다. 정의롭다.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에서 벗어남이 없다. 부모님께서는 언제나 정의롭게 살도록 가르치셨다. 그는 정의롭게 행동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 궤도, 행성, 혜성, 인공위성 등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 다른 천체의 둘레를 돌면서 그리는 곡선의 길. 인공위성을 지구의 궤도 위로 쏘아 올렸다. 항공기가 궤도를 변경했다. 궤도상에 운행 중인 우주선을 관측했다. 위성. 행성의 주위를 도는 우주의 천체.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은 지구의 위성이다. 목성은 현재 60개 이상의 위성이 주위를 돌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위성은 우주 탐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으스스하다. 차거나 기분 나쁜 것이 몸에 닿아 크게 소름이 돋다. 어제부터 몸이 으스스한 것이 아무래도 감기에 걸렸나 봐. 이 집은 으스스한 분위기다. 폐가의 간이 스산하고 으스스하다. 서문. 책이나 글의 첫 부분에 내용이나 목적 등을 간단하게 적은 글. 서문을 보면 책의 내용을 대강 알 수 있다. 글의 목적이 서문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동기는 훈민정음 서문에 잘 드러나 있다. 안구. 척추동물의 시각기관인 눈구멍 안에 있는 공 모양의 기관. 그는 안구를 기증받아서 잃어버린 시력을 회복했다. 그는 안구 건조증이 있다. 그는 교통사고로 안구가 파열되어 실명 위기에 빠졌다. 거르다. 채나 거름종이 등으로 찌꺼기나 건더기가 있는 액체에서 순수한 액체만 받아내다. 그녀는 반죽을 하기 전에 밀가루를 체에 걸렀다. 거름종이로 불순물을 걸러냈다. 된장을 물에 푼 후 채로 걸러내어 맑은 된장국을 끓였다. 상징. 추상적인 사물이나 개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냄.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한다. 태극기는 우리 민족 정신의 상징이다. 그 건물은 도시의 상징이 되었다. 후각. 코로 냄새를 맡는 감각. 개는 후각이 예민해서 냄새를 잘 맡는다. 그 형사의 동물적 후각은 범인을 잡는데 큰 몫을 했다. 후각은 음식의 맛을 결정한다. 깍지. 콩 따위의 꼬투리에서 알맹이를 까낸 껍질. 어머니는 완두 꼬투리를 후벼서 완두와 빈 깍지를 갈라 놓으셨다. 벌어진 콩깍지 안에는 완두콩 5알이 들어있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고 말한다.
벌름거리다. 탄력 있는 물체가 자꾸 부드럽고 크게 벌어졌다, 오므라졌다 하다. 돼지가 코를 벌름거리다. 그는 말을 할 때마다 버릇처럼 콧구멍을 벌름거렸다. 그의 코가 벌름거리며 숨을 쉬었다. 해성.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이나 포물선을 그리며 도는 고리가 달린 천체. 어젯밤에 본 혜성은 빛이 밝고 꼬리가 길어서 아름다웠다. 혜성이 하늘을 가로질렀다. 그는 음악계의 혜성처럼 등장했다. 메스껍다. 토할 것처럼 속이 몹시 울렁거리는 느낌이 있다. 뱃멀미가 나서 속이 메스껍다. 음식만 먹으면 신트림이 오르고 메스껍다. 어머니는 버스를 오래 타고 오셔서 속이 메스껍다고 말씀하셨다. 표결. 투표를 해서 결정함. 표결의 결과로 체험학습 장소가 놀이공원으로 정해졌다. 표결의 결과 우리의 승리로 나타났다. 법안이 표결에 붙여져 찬성 32표, 반대 24표로 가결되었다. 복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삶. 노인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제도가 마련되었다. 정부는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회사는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평면. 평평한 표면. 평면 도형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옛날 과학자들은 지구가 구형이 아니라 평면이라고 생각했다. 울퉁불퉁한 나무 조각에 사포질을 했더니 금세 매끄러운 평면이 되었다. 풍습. 풍속과 습관. 동짓날에는 팥죽을 먹는 풍습이 있다. 명절이면 흩어졌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우리의 풍습이다. 전통적인 풍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공공. 한 국가 또는 사회의 모든 사람에게 관계되는 것. 도서관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공공사업을 벌여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표준어. 한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언어. 아나운서는 정확한 표준어로 방송을 진행했다. 그 애는 지방에서 올라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표준어를 완벽하게 구사한다.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토.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땅. 우리나라 국토의 남쪽 끝부터 북쪽 끝까지 여행할 거야. 러시아는 국토 면적이 넓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의 국토임이 확실하다. 제국.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 1897년 고종은 황제 즉위식을 올리고 대한제국을 세웠다. 그 왕은 자신의 오랜 소원이었던 통일을 이루고 나서 제국을 선포하였다. 로마 제국은 오랜 세월 동안 존속했다. 신분. 한 사람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지위. 전봉주는 신분제를 없앨 것을 주장했다. 그는 외교관 신분으로 외국에 나가 있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의 구별이 엄격하였다. 규범.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따르고 지켜야 할 원리나 행동 양식. 우리 조상들은 충성과 효도를 중요한 규범으로 삼았다. 그는 사회적 윤리 규범을 나름대로 지키면서 살아왔다고 자부했다. 규범을 어긴 행동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고령화. 한 사회의 전체 인구 중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 농촌 사회에서는 고령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그 지역은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자매결연. 한 지역이나 단체가 다른 지역이나 단체와 서로 돕거나 교류하기 위하여 친선 관계를 맺는 일.
그들은 자매결연으로 연결되어 있다. 자매결연 관계가 그들 사이의 유대를 강화시켰다. 자매결연으로 맺어진 우정은 영구적이다. 9절. 한 토막의 말이나 그는 성경의 한 구절을 인용했다. 그 소설에는 많은 인용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이 시의 한 구절은 나의 마음을 눌렸다. 고정하다. 한번 정한 내용을 변경하지 않다. 배를 단단히 고정했다. 문서들이 섞이지 않게 클립으로 고정을 시키자. 이 장비는 안전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은근하다. 행동 따위가 함부로 드러나지 않고 은밀하다. 연꽃은 화려하지 않지만 은근한 아름다움이 있다. 그는 은근한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을 설득했다. 그녀는 은근하게 그의 말을 지지했다. 고상하다. 행동, 취미 등이 수준이 높고 품위가 있다. 신사임당의 그림은 고상하고 기품이 있었다. 그는 고상한 말투로 대화를 이끌어냈다. 고상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거센 소리.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를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뜨리면서 거세게 내는 소리. 외국인들은 우리말의 거센 소리 발음을 어려워한다. 그의 말에는 거센 소리가 담겨 있었다. 거센 바람이 윙윙하는 소리를 내며 나뭇가지들을 뒤흔들고 있다. 탐구. 학문 등을 깊이 파고들어 연구함. 우주의 생성 원리에 대하여 탐구하다. 학문의 목적은 진리 탐구에 있다. 인간을 탐구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 지진. 화산 활동이나 땅속의 큰 변화 때문에 땅이 흔들리는 현상. 그 지역은 최근에 지진이 있었다. 지진이 발생하자 많은 건물이 무너졌다. 지진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묘사. 어떤 대상을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말이나 글로 표현하거나 그림으로 그림. 화가는 실제와 똑같이 묘사했다. 그 소설은 주인공의 성격 묘사가 뛰어나다. 이 소설은 등장인물의 섬세한 심리 묘사가 돋보인다. 꿋꿋하다. 휘거나 부러지지 않고 단단하다. 내 친구는 어려움 속에서도 언제나 꿋꿋하게 자기의 할 일을 해냈다. 꿋꿋한 노력 끝에 성과를 얻었다. 꿋꿋한 노력이 성공을 이끌었다. 수집하다. 흩어져 있던 것을 거두어 모으다. 그는 데이터를 수집했다. 그는 서적을 수집하는 취미가 있다. 이 도시는 다양한 미술 작품을 수집하고 있다. 은하. 흰 구름 모양으로 길게 보이는 수많은 천체의 무리. 은하를 관측하는 것은 흥미롭다. 우주에는 다양한 형태와 크기를 가진 은하가 있다. 우리는 은하계의 한 구성원이다. 주선하다. 일이 잘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쓰다. 그분께서 우리 부부의 만남을 주선하셨다. 그쪽에서는 교통편을 주선해 주기로 약속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친구들에 의해 주선되었다. 협력하다. 힘을 합해 서로 돕다. 학급에서 힘든 일은 협력해서 해결하면 돼. 협력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들의 협력으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다. 식민지. 힘이 센 다른 나라에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지배를 받는 나라. 대한민국은 과거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경험했다. 식민지 시대의 유적이 많이 남아있다. 식민지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다. 꼬투리. 콩과 같은 식물에 씨앗을 싸고 있는 껍질. 어떤 이야기나 사건의 실마리. 남을 해코지하거나 헐뜯을 만한 거리. 그는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 나를 괴롭힌다. 한 개의 꼬투리 속에 완두콩 5알이 나란히 들어있다.
넌 도대체 무슨 불만이 많아서 말끝마다 꼬투리를 잡니? 설명. 어떤 것을 남에게 알기 쉽게 풀어 말함 또는 그런 말. 선생님께서 쉽게 설명해 주셔서 금방 이해했다. 그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집으로 갔다. 친구의 설명만으로는 문제가 이해되지 않아서 선생님께 질문하기로 했다. 웅큼. 한 손으로 움켜쥘 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 사탕을 한 움큼 집어왔다. 소녀는 뛰다가는 엎드려 모래를 한 움큼 쥐어서 사내들의 얼굴에 뿌리기 시작했다. 그는 별을 한 움큼 거머잡고 낫을 댔다. 절정. 사물의 진행이나 발전이 최고의 경지에 달한 상태. 극이나 소설의 전개 과정에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단계. 이맘때의 오대사는 단풍이 절정이다. 심청전의 절정은 신봉사가 눈뜨는 장면이다. 콘서트가 절정에 이르자 젊은이들은 환호했다. 위기. 위험한 고비나 시기. 해담이는 우리 모두를 엄청난 위기에서 구해주었다. 투수가 연속 안타를 맞으면서 우리 팀은 역전의 위기를 맞았다. 다행히도 그는 위기를 모면했다. 결말. 어떤 일이 마무리되는 끝. 연극이나 영화의 마지막 부분. 이 동화는 행복한 결말로 끝난다. 그 일은 오늘 밤 안으로 결말을 내야 한다. 그 소설은 결말이 무척 슬프다. 설화. 각 민족 사이에 전승되어 오는 신화, 전설, 민담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이 지역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설화가 있다. 우리는 설화를 채집하기 위하여 마을 노인정을 찾았다. 이 계곡에는 가난한 나무꾼이 선녀를 만났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시나리오. 어떤 사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상적인 결과나 그 구체적인 과정. 영화를 만들기 위하여 쓴 각본. 그는 최근 영화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그들은 인기 소설을 시나리오로 각색해서 영화를 만들었다. 미래학자인 그녀는 미래 세계의 변화에 관한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소개했다.